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스펙 종목들이 크게 올랐다는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시가 급락하는 국면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스펙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펙이 무엇이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이 영상을 잘 클릭하셨습니다. 확률 94.8% 이상의 스펙 투자 기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두 가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스펙을 어느 단계에 투자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한 달에 적게는 2에서 3번, 많게는 5번 이상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스펙을 매매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펙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승장, 하락장 관계없이 급등하는 종목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바닥에서 6배 이상 오른 MP, 미용기기 제조업체로 3배 이상 오른 제이시스 메디칼, 애니메이션 컨텐츠 업체로 4배 가까이 오른 애니플러스, 자동화 설비 및 UAM 관련주로 3배 이상 오른 네온테크, 설비 자동화 및 로봇 관련주로 급락장에서도 한 달 반 만에 2배 이상 오른 코닉 오토메이션, 역시 2달도 안 되는 기간 중 6배가 오른 하잉크 코리아 등 성장성 높은 종목들이 스펙과 합병하여 주가가 오른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스펙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석이 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 스펙은 시가총액이 50억에서 200억 이하이며 그만큼 분석하는 투자자가 매우 적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시가총액이 낮으니 거래량은 적은데 잠재적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주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공모 참여 기관 투자자, 합병 대상 기업의 기존 주주, 초기 발기인, 전환사채 등으로 인해 주가가 눌려 있거나 이유 없이 급등락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상의 이유로 과매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스펙은 저평가 상태로 있거나 과매도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기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펙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펙은 스페셜 퍼포즈 애퀴지션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인수 합병만을 목적으로 만든 일종의 껍데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의 M&A 전문가가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을 발굴해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바이오 대표주인 셀트리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주식시장에 직접 상장한 것이 아닌 2008년 5월 우회 상장을 통해서 상장했습니다. 당시 코스피 시장에 직접 상장하기 위해서는 3년 연속 매출 200억 조건이 필요했는데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오알캠과 합병한 것입니다. 오알캠은 당시 시가총액 200억 원의 작은 코스닥 상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장외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대형 바이오 비상장 기업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알캠과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상장 기업인 오알캠과 비상장 기업 셀트리온이 상장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셀트리온은 비상장 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정식으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보통 2년 이상의 과정이 필요한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상장사가 된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복잡한 상장 절차와 요건을 생략하고 빠르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고 인지도 상승, 용이한 자금 조달, 주식 유동성 증가 등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싱가폴 테마색에 투자를 유치하며 자금난을 해소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오알캠 주주 역시 전망이 불투명한 PCB 회사에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대형 바이오 기업 주주가 될 수 있었고 발표 전보다 주가가 수백 % 이상 상승했습니다. 스펙도 같은 구조입니다. 시가총액 50억에서 200억 이내 작은 규모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공모로 모집한 금액은 은행에 예치됩니다. 스펙을 설립한 발기인은 유망한 비상장사를 찾아서 합병을 추진합니다. 말 그대로 합병을 하기 위한 껍데기 회사입니다.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면 대상 기업과 합병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스펙의 종목명은 합병한 비상장 기업의 이름으로 바꾸며 향후 회사 운영 역시 합병한 비상장 기업이 하게 됩니다. 스펙의 주주는 결국 합병한 비상장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장 기업은 주식시장에 빠른 시간 안에 상장할 수 있으며 스펙에 예치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 상장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번에는 스펙의 합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M&A 전문가 등이 스펙을 설립합니다. 이들은 우수한 비상장 기업과 합병에 성공한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합병 대상 기업을 찾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모 및 상장하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기관 및 개인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이며 2,000원의 공모를 합니다. 스펙 상장 이후 합병 대상 종목을 찾고 계약이 성사되면 합병 발표를 합니다. 이때는 합병한 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전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상장 심사가 통과되면 거래가 다시 재개됩니다. 이전까지는 스펙이라는 껍데기 회사였지만 이제는 합병 대상 기업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심사에 통과하여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는 주주총회 단계가 있습니다. 기존 스펙 주주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펙 합병은 기존 주주 가치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통과됩니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거나 합병 대상 기업이나 합병 조건이 좋지 않다면 무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통과되고 모든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합병 상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펙이 아닌 합병 대상 기업의 이름으로 거래가 됩니다. 만약 상장 이후 3년 동안 합병 대상 기업을 찾지 못하거나 찾았더라도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스펙이 해산됩니다. 이 경우에 기존 주주들은 스펙에 예치된 현금을 받게 됩니다. 즉 합병에 실패해도 최소 운영 비용을 제외한 원금에 은행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스펙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공모에 참여하는 전략입니다. 공모주를 청약하는 것과 과정이 똑같습니다. 청약을 받고 단기에 팔거나 향후 합병 계약이 발표되기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스펙은 해당 시가총액만큼의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장기로 보유하여 합병 발표 등이 이루어질 경우 수십 %에서 수백 %까지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공모주에 비해 경쟁률은 낮습니다. 보통 미달되거나 10대 1 미만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펙 시장이 좋을 경우엔 1000대 1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날 기대 수익률 역시 보통 공모가의 5% 이내 수준이지만 스펙 시장이 호황을 보일 경우 수십 %까지도 시초가가 형성됩니다. 또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94.8% 이상 스펙이 공모가 대비 10% 이상의 가격에 도달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전략입니다. 공모주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장기로 보유할수록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는데 스펙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으며 장기로 보유할수록 기대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모주보다 매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 스펙 10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규모증권을 통해 자금을 모집했는데 청약 경쟁률은 0.17대 1이었습니다. 청약하는 만큼 다 받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초가는 2,020원으로 공모가보다 1%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스펙을 배정받아 일주일 만에 1%를 벌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장 이후 3개월 뒤에 31.3%의 가격까지 도달하였고 10개월 뒤에는 58%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또한 상장 2년 뒤에는 코스텍시스라는 기업과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스펙의 원금 보장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매력적인 수익률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스펙 상장 이후 시장에서 저점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스펙 상장 이후에 주식시장 하락, 기관 매도 등으로 공모가인 2,000원 이하 또는 그 부근까지 하락할 경우 사서 모으는 전략입니다. 향후 합병 이슈가 부각되거나 스펙 시장 상승기가 온다면 역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됩니다. HMC 제4호 스펙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0.63대 1로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4개월 동안 2,000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스펙을 매수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개월 이후 무려 공모가보다 78%가 높은 3,56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역시 원금 회복 특성을 본다면 매우 매력적인 수익률입니다. 다음은 합병 심사 통과 이후 거래 재개 시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스펙과 합병하는 대상 기업의 투자 매력이 높다면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병 대상 기업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다른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삼성 스펙 2호와 합병한 MP라는 회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 삼성 스펙 2호는 비상장 기업인 MP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뉴미디어 컨텐츠 제작 업체로 전년도 매출 222억, 순이익 28억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합병 신주는 3,150만 주이며 합병 이후 시가총액은 1,250억 수준입니다. 당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부각받고 높은 평가를 받던 시점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종목의 경우 MP보다 이익 규모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3,700억 규모의 시가총액이 형성되었고 맥스트 역시 장외시장에서 5천억 규모의 기업 가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사 업종 대비 크게 저평가된 상황이었습니다. 합병 주주총회는 7월 2일이었습니다. 합병 심사 통과 이후 5월 6일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당시 가격은 3,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주주총회일인 7월 2일까지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달 만에 무려 3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합병 상장 이후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합병이 완료되어 대상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점 이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합병 상장 이후에는 주식 수가 크게 늘어나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기존 비상장 기업의 주주들이 상장 이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병 대상 기업의 전망이 좋다면 수급 상의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에 매수 가능합니다. 삼성스펙 2호와 합병한 MP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0일은 기존 합병 대상 비상장 기업이 상장하는 합병 상장일이었으며 이후 주가가 계속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시점에서 투자한 전환사채 물량까지 나오면서 한 달 정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MP는 당시 유사 기업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였으며 이런 수급상의 악재가 지나가자 다시 크게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펙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스펙은 상장 주식에 비해 시장에서 분석이 덜 되어 있으며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 청약, 상장 이후 매집, 합병 심사 통과 이후 재상장 시점 매수, 합병 상장 이후 매수 등 다양한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합병 대상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잘 한다면 단기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영상에서는 합병 가능성 높은 스펙 선별 방법, 그리고 합병 대상 기업 분석 및 적정 가치 계산 방법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